자, 이지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을 되찾았어요. 노트북 다시 찾아서 우리 해시태그 시리즈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역학 지식 및 보건 통계 첫 단원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역학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역학이라는 단원에서는 어떤 중심 키워드들이 존재할까요? 하나씩 좀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해시태그는 원인 규명이에요.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면 전염병 역에 우리가 배울학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해시태그는 샵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이건 역학의 목적이 한 5가지에서 한 6가지 정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학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하면 정말 좋겠네요. 두 번째 해시태그 뭐 나올까요? 샵 질병 발생 3요인 나왔습니다. 질병 발생 3요인 되려면 질병 발생이 일단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병원체, 병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병원체가 증상을 일으키고 영양분도 공급받는 숙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숙주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3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해시태그 생태학적 모형 나왔습니다. 질병 발생 모형을 우리가 역학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모형이 3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생태학적 모형 한번 살펴보면 일단 3가지 숙주와 환경과 그리고 병원체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고요. 평형을 이루면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느 한쪽으로든 기울어지게 되면 질병이 발생됐다고 보는 우리 역학적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역학 모형으로는요. 수레바퀴 모형이 나타났어요. 수레바퀴처럼 생긴 모형입니다. 이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표기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으면 그 질병 발생에 대해서 이 원인 요소가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한눈에 딱 드러나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학 모형 마지막 3번째는 거미줄 모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거미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얼기설기하게 막 엉켜 있어서 다 요인들이 이렇게 질병을 발생시켰다라고 선행하는 요소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질병 예방 대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때 좀 효과적인 모형이에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해시태그가 있을까요? 샵 질병의 자연사 단계이네요. 자, 질병의 자연사 단계는 총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2단계는 병원체가 막 자극이 시작돼서 질병 전기라고 하는 단계예요. 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숙주의 반응이 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의 병적 변화기나 또는 전염병인 경우에는 잠복기, 비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증상들이 발현이 됩니다.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5단계는 재활의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 단계 5단계로 좀 살펴봤어요. 다음번 해시태그는 예방 수준입니다. 이 예방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좀 다뤘었는데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역학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병의 자연사 단계 5단계와 예방 수준 3차, 1차, 2차, 3차를 매칭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줄긋기도 이제 한번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그어보면 1단계와 2단계는 1차 예방으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2차 예방, 5단계는 3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해시태그는 샵 불연성 감염입니다. 자, 불연성 감염, 이거는 뭘까요? 잠복기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감염 상태예요. 일단 병원체가 숙주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숙주의 면역 상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감염이 성공될 수도 있고 감염이 실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연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성공되었으나 이런 잠복기 상태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다라는 것으로 좀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현성 단계 같은 경우에는 샵 현성 단계 나왔습니다. 자, 이 현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려면 적응 요인들이 병원체가 높은 이제 그런 점염력을 가지고 있고 다량의 병원체가 있을 때, 그리고 숙주가 선천적인 이제 소인으로 이제 높은 감수성을 띄었을 때 이런 증상이 완전 나타나면서 질병이 발현되게 돼요. 그래서 현성 감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온 또 이제 역학하면 샵 감염성 질환 전파라고 해서 감염의 고리, 단계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병원체에는 종류가 병원체에 이제 감염이나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기체가 포함이 되어져요.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 원충, 기생충, 뭐 종류가 많겠죠. 이런 병원체가 이제 병원체가 생활하고 증식하면서 저장되는 장소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전파. 그래서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기계적인 탈출, 개방병소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전파 방법으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인지, 그리고 새로운 숙주로의 이제 침입. 자, 그리고 새로운 숙주의 감염성과 면역에 따라서 이제 감염이 성공할지 또는 감염이 실패할지 결정이 나져요. 자, 이런 부분들이 감염성 질환의 생성과 전파라고 해서 감염 고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궁금하다. 그러면 얼른 책을 찾아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해시태그 역학하면 제거와 격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이제 없앤다 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뭐 수술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없애는 거를 뜻해요. 그리고 동물이 이제 병원소인 경우에는 도축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박멸하는 것들. 자, 격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나 보균자를 전염성이 해소될 때까지 분리시켜 놓는 걸 뜻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격리,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검역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유행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행지를 떠난 날로부터 계산해서 병원체의 잠복기 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감시하는 걸 뜻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감염성 질환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면역, 샵 집단면역이네요. 집단면역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유행에 대한 어떤 인구 집단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94%, 83에서 94%의 집단면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 인구 수에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 곱하기 100으로 해서 100분율로 표시가 되어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역학 1단원에서 다루어지는 해시태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흥봉이가 요청했던 단어 뿌띠큐띠. 우리 이번 주는 뿌띠큐띠하게 한번 살아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봉이었습니다.